신문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2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571분께서 구독해 주시고 계시고 제가 이 자꾸 구독자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찍는 게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제 예상에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저로서는 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제가 보는 부분이 역시 뭐 구독, 좋아요가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힘이 나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원이 저한테는 많이 힘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제가 오늘 1호 경마 승부 경주는 여러분들 만약에 현장에서 제 예상을 참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정말 후반부 레이스를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반부에 제가 8, 9, 10, 11 경주를 다 승부로 준비를 했고 특히 A급 승부 경주를 9경주, 10경주, 11경주 정말 붙어볼만 합니다. 자, A급으로 승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경주, 10경주, 11경주 물론 이제 현장 예상을 참고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흐름을 일단은 뭐 전반부에는 최대한 배당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에는 최대한 꾸준하게 적중을 하시되 엄청나게 정말 주로파하게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후반부 경주에 많은 반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꼭 신경을 쓰시고 중후반부, 그러니까 6경주 이후부터는 좀 강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자, 오늘 서울 1호 경마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방송 제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금요경마에서도 제가 마지막 경주였죠. 로드투브라는 마표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마지막 경주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강서자이언트라는 마필이 인기를 모았었죠. 강서자이언트.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주로 자체가 엄청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형 마필들이 꽂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본 로드투브라는 마필을 놓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주력 적중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현장에서 제가 방어 적중이었는데 그래도 복승식 기준 39배였나요? 하여튼 30배 넘어가는 배당에 쌍승식이 무려 130배 넘어가는 배당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전반부의 주로 파악이 경마는 딱 한 경주의 역전이 됩니다. 정말 모든 경주 다 틀리고 잃더라도 정말 딱 한 경주에게 역전이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꼼꼼하게 주로를 파악하시고 후반부에 노리는 경주가 있으시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 배팅 전략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두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반부에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어려운 경주는 없는데 배당의 메리트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후반부 여러분께 한번 저에 따른 성원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플랜을 짜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된 승부 경주 4경주로 첫 승부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6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를 승부로 진행하겠고 후반부에 9경주, 10경주, 12경주 이 세 번의 경주는 제가 정말 다 A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A급. 그 어느 한 경주를 좀 빼기가 좀 애매했던 그런 레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뭐 두 번의 A급을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9경주, 10경주, 12경주 이렇게 세 번의 A급 승부 경주를 준비를 하면서 1호 경마 예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자, 제2경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6등급의 1300m 레이스. 항상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설렙니다. 제가 준비한 근데 이제 설레면서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정말 지루하지 않게 좀 더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릴 것인가 그에 따른 고민이 좀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임팩트 있게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루키 2 경주가 됐고요. 중요한 건 이번 경주는 1300이 거리가 있다는 변수입니다. 1300m 레이스. 편성은 정말 약합니다. 일단은 뭐 그 중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이 2뒤의 마필인데 바로 내측에 있는 1번 은빛 돌풍
그리고 2번 대륜시대입니다. 은빛 돌풍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로 인정이 되고요. 이 마필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은빛 돌풍이 주행 심사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이 마필이 초반에 상당히 좀 약점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약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 주행사 때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결승선이 지나고 나서 아주 뒤늦게 이 마필이 걸음이 나오는 그런 탄력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빛 돌풍이라는 마필은 초반에 약점만 보완이 되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데뷔전을 딱 지켜보니까는 이 마필이 스타트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중위권은 붙어줬던 스타트 능력이었고요. 뒷심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었고, 자, 그러면 이번 경주 1300m 레이스에 편성상 선행 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건이라면은 은빛 돌풍이 현재 직전에 이어서 출발 연습을 2번 연속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번 은빛 돌풍에 따른 1300m 여건의 이 편성이라면은 믿을 수 있는 마필이다. 한 가지가 11조 마방이 신마 승부가 엄청나게 약한 마방입니다. 11조 마방이 정말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마방이 2개 마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11조죠. 현재 신마가 56번 데뷔전을 치렀는데 딱 한 번, 그것도 준우승, 딱 한 번 준우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마방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는 데뷔전 때부터 마필을 정말 능력마가 아니라면은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마방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마필을 좀 오래 관리하겠고 또한 위탁 관리를 하면서 상금을 벌겠다, 출전 수당을 밟겠다라는 그런 의지 또는 그런 플랜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마방의 수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왈가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마필을 관리를 잘한 다음에 상금을 마주한테 벌어주면 되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그런 패턴을 일단은 저희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11조 마방이 직전에 4위를 기록을 했는데 워낙 신마 승부가 약하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데뷔전이 아닙니다. 이전째 경주의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번 마필은 일단은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인정하고요. 자, 이번 대륜시대가 점차적으로 힘이 차고 있죠. 이 마필이 타임별로 봤을 때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타임을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 경주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부경경마였죠. 이때 당시 5경주였습니다. 금요경마에서 이때 인디불패라는 마필이 강력한 인기 마필이었었고 그 다음에 닥터페로라든가 그리고 넌닝워리어 아델스테라는 취소가 됐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퍼스트파크라는 마필 이 퍼스트파크라는 마필이 분명히 성적은 계속 순위권 밖으로 밀려 있는데 구간별 타임으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이 안 될 이유가 없다.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마필 추천을 드렸습니다. 꽂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구간별 타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못 뛰는 마필가 뛰었을 때는 걸음이 정말 좋아 보이고요. 잘 뛰는 마필가 뛰었을 때는 또 여력이 또 크게 남지 않는 모습. 그런데 이 수치상의 타임은 아주 정확하게 이 마필의 능력을 대변합니다. 경마가 순위 싸움이지만은 능력 평가는 타임이다. 그래서 대륜시대의 최근의 초반의 타임이라든가 중반의 타임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힘이 차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번 대륜시대가 직전에 무장이라는 마필이 이번에 출전하고 있죠. 6번 게이트인데 이 마필과 격차는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뒤의 마필의 비교는 뭐냐면 1200m 레이스를 따르면 무장이라는 마필이 좀 더 빠릅니다.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겠지만은 1300m 레이스의 뒷심을 놓고 본다면은 이 마필은 3런 타임이 40초 1이죠. 그런데 대륜시대라는 마필은 39초 3이다. 그러니까는 뒷심이 이 마필이 훨씬 더 낫다. 라는 판단 때문에 2번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아마도 이게 편성이 약하지만은 1번, 2번 마필의 그런 조합이 현장 배당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저로서는 능력대로 본다면 1번, 2번입니다. 2대의 마필을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무장이라든가 스위트 플레이라든가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9번 레드 태풍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제 복병 마필로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4번 승리공주라는 마필.
각 마방별로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27조 마방은 어떤 그런 또 특징이 있냐면 이런 약편성, 아사모사한 편성에 선행용 마필이 출연했을 때 소위 선행을 쏜다라고 하죠. 정말 선행 의지가 강한 마방 중에 한 마방입니다. 게다가 김정준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김정준 기수가 선행용 말머리에 상당히 조합이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행용 마필에 강점 있는 기수가 되고요. 그런데 이 승리공주라는 마필이 능력은 분명히 있고 전개이점은 높고 선행 찬스인데 이게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이게 충마로서는 메리트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고는 가야 됩니다. 왜?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선행 찬스, 편성이 약하고요. 그래서 4번 승리공주는 이번 경주에 거리 부담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마방의 그런 특성이라든가 승부 의지라든가 자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승리공주라는 마필은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방 취재만 해도 역시 한 15년 이상을 했는데 각 마방별로 패턴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취재가 안 됩니다. 출입이 안 되고요. 근데 그 전에 꾸준하게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각 마방별로 패턴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4번 마필은 일단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배달 메리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6번 마필, 7번 마필, 9번 마필 나름대로는 가능성은 있지만 환수행 측면에서는 메리트는 없죠. 저는 웬만해서는 현재로서도 현장을 안 봤지만 웬만해서는 저는 압축해 드립니다. 당연하게 설명드리면 무장도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7번 가능성이 있죠. 9번 마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저는 편하죠.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9번 마필 당일날 꽂혀가지고 20배 30배 나오면은 저는 광고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경주는 제가 간명하게 환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3두의 마필을 좀 강하게 인정하고요. 1번 은필 도풍 저는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그리고 2번 대륜시대 그리고 4번 승리공주 이렇게 1번, 2번, 4번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제 1경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1경주에 이 3두의 마필을 주목을 하시면서 한번 현장 상태 확인하시고 한번 현명하게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1경주와 마찬가지로 크게 변수는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임팩트 있게 들어가느냐 일단은 이 부분이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역시 1경주와 마찬가지로 선행 강자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선행을 나선 마필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런 편성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강력한 축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압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고요.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드디어 이제 입상을 했네요. 1억 4천만 원의 고가의 마필인 최강현만하는 마필. 여전히 이 마필은 초반에 스타트가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 제공도 여전히 좀 필요한 그런 모습이긴 하고요. 그런데 잠재력은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직전 경주도 중반에 올라오는 탄력감 자체가 너무 좋았던 모습이었고 더더군다나 이번 경주는 거리가 1200m 레이스로 줄긴 했습니다만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설지조차도 고민스러운 경주입니다. 그러면은 나서는 마필이 종반까지 버틴다? 이거는 더욱더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모래 반응이 조금은 검증이 좀 필요하고 여러모로 변수는 있긴 합니다만 8번 최강연마의 그런 뒷심의 완성도라면은 이번 경주는 믿을 수 있는 축이다. 8번 마필 당일날 엄청나게 팔립니다. 저도 일단 인정합니다. 팔린다고 해서 제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의 의심의 여지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8번 마필 인정하고요. 여기 이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레몬블레이드. 여전히 우라가 좀 있죠. 약간의 좀 기복이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직전 경주는 너무 게이트가 좀 외곽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11월 26일 3번 게이트에 포진이 되었을 때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때가 6등급의 좀 강편성이었고요. 그리고 양호한 주로의 1분 15초 7. 초반에 SNF 타임이 13초대를 끊었는데 지원F 타임도 13초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힘을 썼지만은 뒷심도 보여줬다라는 게 수치상으로 그대로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마랑 타임도 38초대라면 뒤심도 있는 마필. 단 직전에는 게이트가 너무 불리했다. 근데 이번 경주는 7번 게이트긴 합니다만 빠른 마필도 없기 때문에 역시 이 마필도 관심마로 손색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부분은 거세를 했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거세를 했기 때문에 현장 체중 체크가 좀 필요하겠죠. 정말 뭐 어마무시하게 체중이 많이 빠진다라면은 고민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체중이 그렇게 또 많이 빠지질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31조 마방의 먼노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저로서는 일단은 뭐 준비는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될 수 있는 마필이 7번 레몬 블레이드 이 마필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3번 금빛 천하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마필도 지난 1월 달에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딱 이 정도의 수준. 나쁘지도 않겠고 그렇게 또 위력적인 마필도 아니고요. 근데 고무적인 점은 역시 12월 달 이후로 이 마필은 파행기가 사라졌습니다. 병력 이슈가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걸음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41조 마방의 신형철 기수의 기승이라면 역시 승부가 되는 기수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복병은 발이 2번 실버 퍼지고 일단은 복병이자 이마필이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마필이 뭐랄까 초반에 이마필이 스타트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좀 약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마필이 종반에 계속 GM사 때 모습을 놓고 보면은 거의 제어 속에 그러니까는 추진을 가하는 것도 제어를 한 과정에서 추진을 가하느냐 아니면 놔준 상태에서 계속 추진을 가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마필이 계속 제어 속에 추진을 가하다가 종반에 놔준 상태에서 이마필이 딱 결승 앞에서 탄력을 받는 시점에서 걸음이 어마무시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필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스피드가 보완이 되면 뭐 스타트는 단기간 안에 보완이 안 되지만 스피드만 보완이 되면은 이마필은 정말 상당히 많이 뛸 것이다. 주목해야 된다. 6등급에선 단 여전히 스타트라든가 스피드 발휘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검증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근데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편성은. 그래서 이번 마필은 현장 주로 파악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무거운 주로라면은 필히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비적인 합니다만 훈련 강도라든가 뭐 이 모든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른 능력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간명하게 강축이 있는 경주가 됐고요. 정리해 본다라면은 8번 최강현만은 부동의 축이고 저는 뭐 이번 경기 최강현만하는 마필이 오히려 선행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 마필이 실전을 치르면서 스타트도 많이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리쓰름 자체가 좀 느리고요. 8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레몬 블레이드, 3번 금빛 천하, 그리고 2번 실버 퍼지인데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2번 실버 퍼지입니다. 과연 이 마필을 주력으로 갈 것이냐 현장의 활기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확인할 부분은 있습니다. 1경주를 통해서 주로 파악과 현장의 활기도를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변수는 없다. 8번을 축을 해서 7번, 3번, 2번으로 압축이 될 수 있는 제2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총 8두의 마필이 나오는데 와 이게 정말 이렇게 짜라고 해도 이렇게 못 잡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고만고만한 마필끼리 모아놨는지. 자 정말 이번 경주는 뚜렷하게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그냥 뭐 정말 말 그대로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쟁이고 그나마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자 이 마필 노린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목할 마필이 바로 7번 매니윈인데 이 마필의 능력과 사이즈는 분명히 됩니다. 특히 이 편성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됩니다. 되는데 제가 1경기에 말씀드렸죠. 이 11조 마방이 신마 승부가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률을 무시 못하죠. 11조 마방이 신마 데뷔전을 했을 때 입상률이 1.8%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100마리 출전시키면은 2마리가 못 들어옵니다. 딱 한 마리. 어떻게 이 확률을 믿고 공략을 하겠습니까? 쉽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매니윈이라는 마필은 여러분들 참고사항입니다. 마방의 승부지는 분명히 약하다. 신마 승부가 약한 마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매니윈은 선행용 마필이고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이라면 능력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거리가 또 1200m 레이스 1300의 부담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모로 저는 이번 경기 이 마필은 좀 접촉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신마 승부가 약한 이런 확률은 절대 무시 못하고, 두 번째는 1월 달까지만 해도 꾸준하게 이 마필이 그동안에 골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뷔가 늦어진 마필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을 감안해 봤을 때는 훈련 강도가 썩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마필은 의지를 강하게 보일 마필은 아니다 라는 점. 자, 여기 이제 제가 서울에서 신마 승부가 정말 약한 마방이 딱 두 마방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35조입니다. 공격기도 같이 나오네요. 물론 이제 8번 마필은 신마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마가 아니고, 31조 마방은 그동안에 35조 마방이죠. 31번의 신마가 데뷔전을 치러서 단 한 번의 우승과 준우승 마필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뭐 여러모로 해석이 되는 게, 신의 마방들이기 때문에 마필 자원이 좋지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암만 그래도 이렇게 못 들어올 순 없죠. 이거는 마방의 패턴입니다. 마방의 그런 나름대로 했던 장기적인 플랜이고요. 그래서 8번 마필, 35조 마방과 11조 마방은 그런 특징이 있겠고, 그런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이 8번 드림스카이는 제가 이번 경기 노립니다. 왜냐면 역시 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이 신마 승부가 그다지 강한 마방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마필 신마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마필이 내용을 놓고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보시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위탁 계약을 딱 보시면 지난해 4월 30일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경주를 딱 지켜봤을 때 주행사를 딱 치르고 난 다음에 이 걸음 자체가 상당히 걸음이 좋았습니다. 이 걸음 자체가, 그러니까는 지난해 9월 달이었죠. 물론 데뷔한 이후에는 입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3전째였네요. 그때 당시에. 그렇네요. 3전째 경주에 이마필이 준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폼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때 대상 경주를 치러난 다음에 이마필이 완벽하게 하락세였습니다. 하락세였고, 그런데 12월 달에 주행 불량으로 주행사를 받았는데 이때 걸음은 또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폼이 많이 떨어졌던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마필이 떨어졌던 폼이 완벽하게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의 주요 인기 마필들이자 볼마필들이 내측에 있는 2번 스마트삭스, 3번 썬더브라보, 4번 성크라운 이런 마필들인데, 자, 이 편성이라면은 보시면은 스마트삭스도 그동안에 계속 부진했다가 직전에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인 겁니다. 물론 지난해 11월 달에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1분 17초 대의 그런 능력으로 보시면 되고, 썬더브라보라는 마필도 그냥 종반에 따라오다가 그냥 꾸준하게 띄워주는 그런 모습. 4번 마필도 1분 17초 대. 자, 이 편성이라면은 호전된 컨디션의 8번 드림스카이가 이거는 분명히 승부가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8번 마필이. 그래서 이번 경주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왜냐면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현장의 컨디션이 어떤 마필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주안점을 두시고요. 다만 액면상으로 모든 마필이 전혀 이상이었고 상태가 좋다라면은 8번 드림스카이가 능력상은 절대 상대 마필 대비 밀릴 이유가 단일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직전에 폼을 찾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그동안에 폼이 떨어졌던 이유가 입상을 기록한 다음에 대상 경주 출전이 아무래도, 그래서 이 어린 마필들이 웬만큼 능력이 없는 마필들은 대상 경주 출전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 여파는 분명히 있고요. 근데 직전에는 폼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8번 드림스카이라는 마필을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8번 마필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이외의 마필들이 이제 3번 썬더 브라보라는 마필. 저는 솔직히 기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1200m 레이스를 어찌됐든 간에 1분 15초대 또는 16초대까지 끊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록이면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준수하죠. 3번 마필 인정하고요. 그리고 4번 성운 크라운, 그리고 2번 스마트 삭스. 그동안의 의지를 아꼈다라든가 계속 숨기고 있는 마필이 있다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액면대로 보시면 되고, 제가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볼 수 있는 마필이 8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3번, 4번, 2번 마필 이렇게 인정합니다.
역시 변수는 7번이죠. 이게 승부를 하고 또는 마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아프지만 않다라면은 정말 이거는 선행 승부수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추천 안 드립니다. 7번 마필. 항상 이렇게 준비가 된 마필도 의지를 보였을 때 될까 말까인데,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조금은 아쉽다라는 건 판단해 드리고, 다만 능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께 맡기겠고요. 저는 현장에서도 이 마필은 웬만하면 좀 재고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3경주 8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이 저는 가장 유력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 4번 성운 크라운, 2번 스마트삭스, 7번 매니위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8번 축에 3번, 4번, 2번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저는 승부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오늘 야심차게 첫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4경주 첫 번째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현재 인기 마필은 2번, 3번, 4번, 11번이 많이 팔리죠.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장수나봉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강점은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한 선행은 쉽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내 측의 최적의 선입전개 이후에 이 마필이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뭐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백기가 12주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6세 마필. 뭐 크게 걸음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죠. 훈련 강도도 나름대로는 좀 약하게 길게 가져가긴 했는데 그렇게 강도 높게 준비한 마필은 아닙니다. 훈련 강도가 워낙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뭐 뺄 수는 없고요. 그래서 2번 마필, 관심 마필 추월될 수 있겠고 3번 글로벌 참가가 관건이죠. 제 이 마필이 직전에 대상경주였습니다.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였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푹 쉬었습니다. 마필이 푹 쉬었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까지 2월 13일, 2월 21일까지 이 마필이 최근까지도 파행의 여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병력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 마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병력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행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고 그리고 또 직전에 대상경주 출전에 16주 만에 나왔다. 기본적인 잠재력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승부가 되는 마필인데 건강해도 될까 말까 한 게 경마인데 아프면은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3번 마필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겠지만 역시 뭐 충마로서는 메리트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기본의 능력은 충마로 부족함이 없죠. 근데 이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4번 럭키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11월 13일 종반의 추임력이 정말 좋았죠. 포화주로에 이점은 있긴 했습니다만 기록상의 이점이었죠. 근데 추입형 마필이 역시 뭐 포화주로에 올라오기에는 만만치 않은 여건입니다. 이때 당시 걸으면 정말 좋았었는데 최근에 1700을 뛰면서 3등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직전에 직전에 럭키크라운이 1번 게이트점에 선행을 받았습니다. 거의 무리 없는 전개였고요. 근데 종반의 걸음이 너무 허무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 대비 거리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최근의 경주력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다. 특히 뭐 종반이 지원 F타임이 16초대라면은 거의 걸어 들어왔죠. 물론 선행형 마필 잘 뛰면 우승, 못 뛰면 꼴찌입니다. 크게 의무부여는 없지만은 그래도 직전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정말 편한 선행이었는데 게다가 선행형 마필한테 유리했던 5주로였는데 종반에 이렇게 허무할 정도로 걸음이 무뎌졌다?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4번 마필. 자, 그래서 이번에 승부가 되는 이유가 저는 이 8번 매직 콘서트와 11번 캐츠 아이라는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특히 캐츠 아이라는 마필 1순위죠. 이번에 제가 승부로 노림수로 가져갈 수 있는 1순위 마필입니다. 캐츠 아이. 자, 이 마필은 지난해 11월 달에 6등급에서 월등하게 기량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걸음 자체가 너무 좋았었고 뭐 중요한 건 이제 공백기를 거쳤는데 이 GM사 때 걸음 자체가 상당히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 얼마나 성장을 했냐면 불과 3개월 만에 무려 체중이 거의 한 54kg죠. 무려 54kg가 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도 걸음이 좋았지만 주행임사 때 추진 한 번 없었습니다.
추진 한번 없었고요. 거림이 좋았었고 복귀 전에 기승하는 기수가 문세영 기수의 기승입니다. 게다가 편성은 2번 마피 그렇고 3번 마피 그렇고 4번 마피 다 약점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공백에 따른 여파가 변수긴 합니다만 문세영 기수가 직접 훈련까지 시험을 했고요. 여러모로 준비 과정과 마필의 잠재력 또는 최근의 컨디션까지 감안해 본다면 11번 마필은 강력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11번 마필. 이 마필을 우선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복병과 말이 8번 매직 콘서트인데, 이 마필도 좀 사연이 있죠. 매직 콘서트라는 마필은 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7월 달에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걸음 정말 좋았고요. 종반에 취입으로 날라들어오는 걸음이었는데 상당히 여력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7월달, 이후에 9월달, 그리고 11월달, 직전에 1월달, 2개월 텀으로 쭉 있긴 합니다만 계속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매직 콘서트가 그동안에 파행기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던 마필입니다. 9월 26일 또는 11월 19일, 1월 23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까지도 이 마필은 고생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1월 23일 이후에 2월달, 3월달에는 병력이 싹 사라졌습니다. 파행의 병력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8주만에 나오고 있고요. 훈련 강도가 절대 약하지 않겠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시행했고 특히나 서인석 조교사가 직접 이 마필을 만지면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33조 마방 같은 경우에는 마필이 정말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바닥을 쳤던 마필도 그냥 대차로 이겨버립니다. 마필이 건강하고 준비만 되어 있더라면. 그리고 또한 이 마필은 그동안에 한 번도 능력을 그러니까 안 보여줬던 마필이 아니라 데뷔전 때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미 그에 따른 잠재력은 보여줬던 전력이기 때문에 마필이 건강하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절대 무시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훈련 강도와 또는 최근에 2달 사이에 병력 이슈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은 매직 콘서트라는 마필은 필히 이 마필을 안고 가야 됩니다. 축으로 놓고 가든 아니면은 안고만 가든 간에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이 8번 매직 콘서트입니다. 이 4경주가 그래서 승부가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순위 우선순위는 캐차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8번 매직 콘서트는 한방 주력이든지 어떻게 됐든 이 마필은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고 저는 일단 세게 봅니다. 물론 8주 만에 또 나왔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또 봐야 되겠고 체중도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8번은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상 그동안의 경험상 이 마필은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는 마필이다. 최근 대비 훈련 강도라든가 패턴이라든가 훈련 자라든가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변화가 왔기 때문에 8번 마필 주목을 하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2번 장수나봄 그리고 4번 럭키 크라운 3번 글로벌 창갑 저는 이렇게 병력이 있는 마필은 솔직히 상당히 좀 저평가를 합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능력은 좋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4경주 승부처를 11번을 우선순위로 해서 8번은 무조건 이 마필을 안고 가야 된다. 정말 제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8번을 놓고 갈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11번, 8번을 중심으로 해서 2번 마필, 4번 마필, 3번 마필까지만 인정할 수 있는 4경주입니다. 충마 선정의 고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한번 11번, 8번, 특히 이 3번 마필 이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상태 확인이 쉽지는 않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전경주의 예시 상태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예시장에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거는 활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활기도가 가장 편하고 이마저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현장 배당 흐름 이게 거의 10분 전부터 5분 특히 4분 요 타임에 정말 배당이 뚝뚝 떨어지는 마필들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어찌됐든 그에 따른 승부의지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은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마필의 상태 파악이라든가 또는 승부 의지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은 4경주 첫 번째 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11번, 8번 일단은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좀 전개도 좀 예측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해당 마필의 능력 대비 전개를 예측해보면 자,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무난하게 적중에 놔줄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축도 있겠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말간의 경쟁입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 제가 이 문세용 기수라고 해서 계속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마필만 또 기승을 하고 있네요. 특히 뭐 문세용 기수. 그렇죠. 문세용 기수가 인기 마필에 많이 기승을 하고 있긴 한데 그에 따른 입상의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청개구리처럼 나는 뭐 문세영 기수 뭐 별로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리고 오히려 입상률 20% 기수와 입상률 40%에 육박하는 기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하게 확률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훨씬 더 믿음이 가죠.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4번 피어리스라는 마필의 능력인데 이 마필이 최근에 성적도 좋지만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저는 직전에 물론 이제 앞선에는 포화주로 했기 때문에 기록이 빠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지원 F 타임이 13초 이라면 너무 빠르죠. 상황 타임도 37초대. 그런데 저는 이 직전에 이 건조한 주로 해서 이 마필의 지원 F 타임이 12초 7입니다. 초반이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었고요. 거의 바닥 추입으로 올라온 마필이 아닙니다. 초반의 타임이 14초 1이면은 아주 늦진 않았다. 상황 타임이 37초대. 이게 건조한 줄에서 나왔던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필은 능력상 검증이 된 손은 승급전이 납니다만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전력이로 판단이 되고 역시 뭐 42조 마방의 문세용 기수의 기승이라든가 또는 훈련 강도라든가 뭐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호흡기 질환이라는 그런 병력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근육통밖에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그래서 4번 피어리스는 일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축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4번 마필. 여기서 제가 서두 여러분께 전개 예측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선행이 가장 유력한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바로 2번 콩코드킨입니다. 콩코드킨. 그런데 이 콩코드킨한 마필이 1월 달에도 그렇고 12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량주로 다습주로의 이 마필이 그래도 일정 부분 앞선에 붙어줬는데 11월 달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음에도 또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음에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뒷심에서. 그리고 1월 14일 날 레이스에서도 그렇게 뭐 끈끈하게 나름대로 걸음은 보여줬지만은 그렇게 뭐 위력적인 건 아니었고요. 직전에는 그나마 이제 이마필이 따라오다가 중반에 걸음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여전히 4세 한 마리 콩코드키는 1200은 모르겠지만은 1300m 레이스 저는 이번에 이마필 선행으로 보고 있는데 선행을 나서도 버티기에는 상당히 많은 물음표가 좀 남아있는 그런 전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3번 마필.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유리한 마필은 1번 캠프세이버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어나더 레벨입니다. 어나더 레벨 같은 경우도 이 마필이 물론 이제 예전에는 추입이 통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 마필은 좀 자리를 잡고 갔을 때 이 마필의 능력은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이 경주가 그런 전개가 그려지고요. 어나더 레벨. 그리고 2번 마필이 불안하다면 1번 캠프세이버도 이번에 선행 가능성 또는 내 측의 최적의 선입 전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마필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캠프세이버. 만약에 이제 이 마필이 많이 무너진다. 그러면 종반의 추입력은 가장 강력한 마필이 바로 3번 그린피스타입니다. 저는 액면상, 그러니까 선행, 선입, 추입을 다 빼고 기존의 5등급에 나오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을 저한테 묻는다라면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바로 이 3번 그린피스타 이 마필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3번 마필.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경마가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개가 정말 중요하죠. 이게 제가 이 방송 촬영할 때마다 저희 방송실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피스타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종반의 추입력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1번, 2번, 8번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 가장 올라올 수 있는 유력한 마필은 바로 이 3번 그린피스타. 저는 능력도 가장 세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만약에 주로가 무겁다면 저는 뭐 숨도 안 쉬고 4번 축에 3번 한 방 들어갑니다. 근데 주로가 정상이고 좀 가볍다라면은 역시 3번은 주력으로 가기에는 항상 좀 리스크는 좀 있다. 전개가 좀 매끄럽게 풀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마필 현장 주로에 따라서
파악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능력은 분명히 센 마필입니다. 3번 마필. 이번에 5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3번, 그러니까 4번, 죄송합니다. 4번. 피어리스라는 마필을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1번, 8번의 우선순위, 3번을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1번, 3번, 8번은 현장 주로에 따라서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주로 또는 가벼운 주로 하면은 1번, 3번. 아니면은 좀 무겁다라고 느껴지면은 이거는 뭐 숨도 안 쉬고 정상적인 주로 하면 1번, 8번. 1번, 8번. 무거운 주로라면은 3번 쪽에 숨도 안 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3번 마필의 능력은 좀 세다라는 점. 다만 이제 초반에 약점이 있고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할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축은 일단은 저는 4번 피어리스 이 마필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제 5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여러분들도 조금은 배팅 강도를 서서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그러니까 뭐랄까 앞선의 경주는 믿을 수 있는 마필도 거의 뭐 강력한 그런 능력 마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한 80% 또는 70%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공략을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능력 있는 마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리신다라면 그 마필은 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 좀 더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겠죠.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6경주를 두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고 7, 8, 9, 10, 11 특히 후반부에 8, 9, 10, 11경주가 승부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집중해서 한번 강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는 일단 이번 경주 능력 마필 간의 경쟁입니다. 기존에 있는 마필 강자가 있고요. 또한 승급하는 마필, 상승세 마필의 신의 기대주가 어마무시한 기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이런 경주는 뭐 다 될 것 같죠? 근데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게 바로 능력평가죠. 그에 따라 확신이 없으면은 냉정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좀 있어야 되고요. 먼저 분류를 해본다면은 2번 원평타운 그리고 9번, 10번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9번 메타블레이드, 10번 SI 코코. 9번과 10번은 승급전이죠. 이에 반해서 2번 원평타운은 5등급에서의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그래도 승급전에 많은 마필보다는 기존에 있는 강자 원평타운. 저는 이 오랜 기간 이 마필을 주목을 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변화를 보여줬고요. 이 원평타운 마필은 지난해 10월달이었죠. 이때가 승급전이었는데 그때 선행을 쏘면서 그러니까 선행 승부수를 보면서 주루손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능력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례도 있고요. 그런데 11월달 부진, 12월달 부진, 1월달 부진 또한 구간별 타임도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능력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다리는데 어느 시점에 이 마필이 변화를 보이느냐. 왜? 변화를 보이는 시점에서는 이 마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바로 다음부터는 강하게 누려볼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게 바로 직전 경주였습니다. 원평타운이 직전에는 내용이 좋죠. 건조한 주로 해서 S1F 타임이 13초대, G1F 타임이 또 13초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그렇게 늦지도 않았지만은 종반의 걸음이 좋았다. 3랑 타임도 38초대. 그리고 중요한 거는 5등급의 상당히 강편성. 거기에 당당하게 3등을 했던 마필. 저는 이 마필이 인기순위 5위의 마필이 3등을 해서 이게 잘 뛴 게 아니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호전이 되면 이미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5등급에서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전 여부가 중요했을 뿐이지 이 성적이 놀랍진 않고요. 중요한 거는 호전이 됐다. 그리고 병력 보니까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훈련 강도 문제 없겠고 그동안에 좋은 호흡을 보였던 장초혁 기수의 기승까지 플러스 알파로 김용재 마주의 마필의 장초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이 성적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50%를 상회합니다. 그러니까는 10번 타면은 김용재 마주의 마필의 장초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10번 타면은 5번 이상은 들어옵니다. 이런 수치입니다. 확률적으로. 여러모로 원평타운이 의지를 아낄 필요가 없겠고 준비는 돼 있고 능력까지 좋다.
인정할 수 있는 마필 2번 마필이고요. 외곽의 9번과 10번 마필. 제가 앞선에 33조 마방이 정말 마필이 준비가 되면 어마무시하게 이긴다 말씀드렸죠. 와, 대단합니다. 정말 SI 코코나는 마필. 자, 이 마필이 12월 달에 데뷔전 때 이 마필이 초반에 늑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1000m의 거리에서. 그런데 최종 성적은 2등입니다. 그것도 아주 발군의 추임력으로 이 마필이 준우승했고요. 그러면 직전에 경주에서 이 마필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저게 과연 이게 출발이 될까? 뭐 좋다. 그러니까 1000m 레이스에서도 출발이 안 됐을 때도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오겠다. 1200m 레이스라는 점에서. 그런데 이 마필이 선행을 받습니다. 마필이 완벽하게 달라진 거고 말씀드렸죠. 마필이 힘이 차면 가장 변화가 오는 게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스피드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게 걸음의 여력이 없었는데 뒤늦게 여력이 남았다. 저게 힘이 찼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스피드와 스타트가 좋아집니다. 이마필이 딱 그런 케이스고요. 완벽하게 물이 올라온 모습이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승급전이라는 소리죠. 승급전이기 때문에 직전에는 월등히 이겼지만 이게 또 승급전은 또 이게 또 달라집니다. 물론 저는 이마필을 저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2번 원평타운이라는 마필의 기존의 5등급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10번 마필 저는 인정합니다. 메타블레이드. 메타블레이드는 꾸준하죠. 8월달에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고 10월달 4등, 5등이네요. 동착순이었죠. 그리고 11월달에 3등, 그리고 직전에 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을 했는데, 메타블레이드는 제가 솔직히 이 마필의 주행사 때, 그러니까 소위 기본의 능력평가죠. 주행 심사만 보고 저는 모든 마필의 일단은 능력을 평가합니다. 스타트, 스피드, 주행 자세, 앞벽, 내측 기대, 모래 맞는 거 싫어하는지 여러모로 마필을 평가한 다음에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 마필을 재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매번 실전에 투입이 될 때마다 이 마필의 점수는 당연하게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메타블레이드라는 마필은 제가 데뷔할 때부터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완성도라든가 정말 좋다. 정말 이 마필은 못해도 무조건 3등급, 정말 2등급까지는 무조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던 마필입니다. 실전에서 보여줬던 임팩트는 SI 코코보다는 조금은 약할 수는 있겠지만 잠재력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향후의 기대치는 10번보다는 9번이 무조건 저는 좀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높게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9번 마필. 그래서 결론은 10번과 9번을 인정을 합니다. 복병 마필이 물론 2회 마필 중에 희망오름도 직전에 종반의 걸음이 좋았고 변화를 보였고요. 그리고 점순이고라는 마필도 직전에 부진했습니다만 이전에 붙었던 포스가 어마무시했죠. 기대치는 있지만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복병 마필은 바로 이 펀크레이지라는 마필. 펀크레이지. 이 마필도 데뷔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기대치가 있었죠. 8,900만원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단거리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승급을 했고 가능성을 보였는데, 솔직히 뭐 6월 11일 경주까지는 정말 좋았었죠. 근데 이때부터 이 마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9월 달에 출전, 또 3개월 만에 12월 달에 출전. 마필이 상태가 좋으면은 굳이 공백기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마필이 파행기가 올해 1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 제가 자꾸 여러분께 이 모습만 보여드리니까는 좀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진료사항이 있죠. 병력 이슈. 그러니까 이 마필이 현재 11월 27일이죠. 이때부터 이 마필이 파행기가 계속 있습니다. 양후지, 양쪽 다리에 계속 파행기가 좀 있고요. 그게 1월 4일까지가 있었습니다. 파행기가. 그런데 펑크레이지의 그동안의 훈련 강도를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거로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이런 습보훈련이라든가 요즘에 마사회도 다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습보훈련 몇 바퀴를 돌렸는지 몇 번 훈련했는지 이런 만약에 내용이 없다 라고 하면은 정말 열심히 훈련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안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어떤 내용이냐면, 펑크레이지라는 마필이 9월 달에는 습보훈련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 마필이 12월 달에 이때 습보를 4바퀴를 돌렸고요. 저는 유축컨대 물론 이제 1월 4일까지 파인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서서히 이 마필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3개월 텀에 줄였던 마필이 직전에는 거의 6주 만에 추전했고요. 또 직전에 습보를 5바퀴를 돌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1월 달 이후에 이 마필이 병력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대비 직전의 내용이 가장 좋았었고요. 성적이.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정말 정상적인 주기고 훈련 강도가 직전과 동일하게 타임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111분. 습보 5바퀴. 속구보 12바퀴.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 유축컨대 이 편성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이 펑크레이지의 그런 잠재력과 또는 최근에 호전대 모습을 감안해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목할 보병 마필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분명히 좋아졌다. 4번 마필. 만약에 이제 삼복승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자 이런 마필들은 꼭 안고 가줘야 됩니다. 펑크레이지 또 중반에 한 발을 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제가 승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마필은 2번 원평타운을 기본적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10번, 9번 여기에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4번 마필 펀크레이지까지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2번 축에 10번, 9번, 4번을 추천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필을 중심으로 특히 4번 마필이 현장의 상태가 어떤지를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자 분명히 나름대로는 좀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2번을 축을 해서 10번, 9번, 4번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저희 일단은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강축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4번 나온 아메리칸이죠. 이 마필을 놓고 엄청 많이 뚫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특히 좀 압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압축이. 한방 주력이죠. 한방 주력이 중요한 레이스입니다. 4번 나온 아메리칸. 일단은 승급전에 많은 마필인데 이 마필이 단순하게 직전에 여력이 남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 타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특히 최근의 경주가 더욱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52kg의 부담 중량의 이편성의 1400m 레이스라면은 일단은 저로서는 4번 나온 아메리카는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이 마필이 병력 이슈도 없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식이성 식욕 부진이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을 좀 보셔야 됩니다. 많이 안 먹고 식이성 식욕 부진이라면은 체중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불안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마필 능력은 단연 탑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2위권에서 여러 개의 마필이 많이 팔리는데 3번 대산특급, 5번 하이포카, 그리고 1번 드림스피드 다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올라오는 마필. 특히 드림스피드도 직전에 여러 개 남았었죠. 중반에 지원 F타임이 13초 2. 사망 타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 대비 걸음은 가장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리를 좀 줄이다 보니까는 나름대로는 이 마필이 걸음이 좀 좋아진 모습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번 경주가 또 1400m 레이스죠. 드림스피드가 최근의 경주만 지켜보면은 짧은 거리에서는 딱 한 발을 썼는데 직전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또는 그 전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1400 이상의 거리에서는 조금은 걸음이 밋밋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점이 좀 변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2위권에서는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대산특급입니다. 대산특급. 물론 이제 12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훈련 강도가 엄청 약하죠. 제가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저평가 수밖에 없는데 원래 대산특급은 이전부터 이 마필은 훈련이 그렇게 강했던 마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도 걸음의 여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이미 앞선에 이 마필이 4등급 레이스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만 놓고 본다면 전혀 이 마필의 능력을 저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에서 절대적으로 고평가할 수 있는 마필이 3번 마필이고 좋습니다. 12주 만에 나오는데 최근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푹 쉬고 나왔고 마필은 일단은 준비되어 있다 라고 유출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기본의 능력을 세게 인정합니다. 3번 마필. 하이포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종반의 타임은 상당히 좋죠. 딱 이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7번 제주의 요정이
글쎄요. 이마필이 7세 안말인데 물론 최근의 경주는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승급전입니다. 직전에 이마필이 4등급 승급전의 경주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11조 만에 나오고 7세 안말 게다가 승급전 이거는 분명히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성장세의 마필이 아니고요. 그래서 6번 제주의 요정은 저는 그나마 이제 인기 마필 중에서 조금은 저평가를 합니다. 6번 마필. 가장 변수가 되는 게 바로 2번 마이윈이죠.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마필이 안 좋아질 수 있을까? 정말 이 마이윈이라는 마필은 제가 인정하는 국산마 4등급의 강자급입니다. 이전의 경주력은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의 경주를 지켜보면 이 마필이 지난해 초였죠. 여름이었습니다. 딱 이 시점이었는데 3월달까지만 해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5월달에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5개월간의 공백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11월달에 경주, 2월달에 경주를 치렀는데 최근의 모습은 예전의 폼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선행을 나설 정도의 순발력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앞선에 붙지를 못합니다. 그나마 직전에 조금은 나아졌지만 글쎄요. 이 정도의 걸음 가지고서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능력은 좋은 마필인데 그래서 이 마필은 호전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마필의 능력 대비 현재 인기 순위에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가 많이 좋다라면은 그나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2번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6번 제주 요정이라든가 1번 드림스피드라든가 이런 마필들보다는 그나마 무서운 마필이 2번 마이윈입니다. 아직은 100% 회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직전에 최근 대비 걸음은 가장 좋아졌다. 그래서 2번 마필은 복병 마필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는 배당이 그다지 높지는 않겠죠. 4번이라는 강력한 축이 있고요. 여기에 2위권에서는 저는 3번 대산특급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5번 하이퍼카 2번 마이윈 이렇게 4번 축에 3번, 5번, 2번을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7경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지금부터는 다 승부처입니다. 공교롭게도 남아있는 경주 저는 다 승부로 진행을 합니다. 8경주 승부, 9경주 A급, 10경주 A급, 11경주 A급까지 해서 4연타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역시 뭐 능력 마필 간의 접전 경주고요. 먼저 살펴볼 마필이 이 마필 2번 슈퍼 액톤 그리고 6번 용오지마 9번 시선집중 이 3두의 마필 중에서 가장 현재 인기 순위만 놓고 보면은 9번 마필이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시선집중이 최근에 이 마필은 물론 이제 국산마 4등급의 준우승의 성적도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경주를 지켜보면 시선집중이 57을 짊어지고 55를 짊어진 부담중량이죠. 55kg를 짊어진 슈퍼액톤을 목차로 이겼습니다. 목차로. 그런데 이번 경주의 슈퍼액톤이나 마필의 부담중량은 무려 57. 반면에 시선집중은 안장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무려 4kg 감량을 받으면서 53kg입니다. 이때와 비교했을 때 시선집중은 무려 4kg의 부담이 빠졌고요. 반면에 슈퍼액톤은 2kg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도합 6kg의 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상규 기수가 계승을 해도 6kg를 극복을 못한다? 근데 2번 슈퍼액톤이 9번 마필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9번이 좀 더 나은 여건이고요. 그리고 용오지마라는 마필한테 직전에 졌죠? 졌지만은 용오지마와 직전에 대결을 펼쳐서 3마신차를 보였습니다. 3마신 조금 차이가 났죠. 3과 4분의 1마신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4마신차로 보면 되겠네요. 4마신차. 그런데 용오지마는 직전과 동일한 56. 반면에 시선집중은 역시 무려 4kg를 빼줬습니다. 자, 어차피 이번 경주가 이미 4등급에서는 용오지마도 마찬가지고 슈퍼액톤도 마찬가지고 시선집중 또한 4등급에서는 이 마필이 입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부담이랑 싸움인데 구간별 레이팅의 별정 비형 방식으로 통해서 현재 감량 기술을 기승시킨 시선집중이 부담 중행이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9번이 2번, 6번보다 나은 여건입니다. 그 능력을 저로서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9번 마필의 능력을 2번과 6번보다는 좀 더 세게 인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능력 마필들이 많이 나왔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5번 더리퍼에 따른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더리퍼 최근의 경주 내용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현재 58을 짊어졌는데 저는 이 직전에 이 57을 짊어지고 1600m 레이스를 딱 극복하는 거 보고 또한 구간별 타임도 정말 좋고요. 부담 중에 이 마필은 크게 민감한 마필이 아니다. 거의 500kg에 육박하는 그런 체형입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더리퍼가 부담 중에 민감하지 않겠고 또한 2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런 조신한 상태 확실하게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출전 주기 또한 크게 염려스럽진 않습니다. 여전히 조교사가 직접 훈련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5번 더리퍼라는 마필을 저는 가장 세게 인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번 마필 슈퍼 액톤, 6번 용호지마, 그리고 9번 시선집중, 이 마필들에 따른 역공과 능력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승부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일단은 더리퍼도 58이면 솔직히 가볍지는 않죠. 그래서 이 마필의 컨디션을 먼저 봅니다. 더리퍼를 우선적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주목할 마필이 9번입니다. 현재 2번, 6번이 많이 팔리지만 9번의 여건이 너무 좋다. 시선집중. 5번 축에 9번을 우선적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2번과 6번, 6번, 2번인데 만약에 더리퍼라는 마필이 2주 만에 출전에 생각보다 현장 상태가 썩 그다지다. 그러면은 9번 시선집중이라는 마필, 이 마필을 놓고 때릴 여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선집중이라는 마필이 단순하게 이 마필이 그냥 부담 중에 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최근 대비 이 마필 훈련이 스포 2바퀴, 3바퀴, 4바퀴, 2바퀴를 돌렸던 마필인데 무려 이번 경주는 7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현재 체중이 정상적인 체중이 11kg가 불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강도 높게 시행을 한다는 훈련 속에 체중이 한 10kg 이상 빠진다? 금상첨화입니다. 물론 체중이 안 빠져도 저는 좋습니다. 강도 높게 훈련을 시행을 했는데 체중이 안 빠졌다? 다 흡수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선 집중의 부담력의 이점도 좋고 이 강도 높게 시행한 훈련을 놓고 본다면은 이 시선 집중이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는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선 집중. 그래서 제가 이 승부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더리퍼를 일단은 믿을 수 있는 경주고 시선 집중을 저는 그야말로 집중을 합니다. 시선을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6번과 2번을 차선체로 보는데 5번 마필의 평가에 따라서는 9번 마필을 놓고 갈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거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일단은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목할 마필은 바로 9번 시선 집중, 이번 경주에 그야말로 키를 쥐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추천드리면서 8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외삼아 4등급 13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 첫 번째 A급 스무체입니다. 9경주 A급, 10경주 A급, 11경주 A급 메인, 이렇게 승부로 준비를 저는 했습니다. 9경주. 자, 이 9경주가 현재 4등급 마필 간의 경쟁이죠. 4등급 마필 간의 경쟁입니다. 현재 인기 마필은 2번, 4번, 6번이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이번 그린스파크가 그나마 최근의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선행형 마필이죠. 또는 선입형 마필입니다. 최근에 승급전에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직전에도 3등으로 잘 뛰었는데 중요한 거는 선행, 선입형 마필에 상당히 유리했던 5줄에서 이 마필이 경주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최적의 여건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 성적이 나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린스파크. 그리고 이제 2회 4번 원평킬. 중요한 거는 승급전입니다. 5등급, 4등급 분명히 벽이 있다 말씀드렸죠.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물론 이제 훈련 강도라든가 이런 거는 여전히 좋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4등급의 강한 상대와의 경쟁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점이 관건인 레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6번 하이런너.
문세영 기수가 계승해서 더욱더 많이 팔리겠죠. 그런데 이 마필도 실상 내용을 놓고 보면 승급한 다음에 인기순위 1위 4등, 인기순위 3등 3등, 인기순위 4위 5등. 결론적으로 아직은 4등급에서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없습니다. 6번 하이러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를 어떻게 분석하냐면 2번, 4번, 6번이 하나같이 승급전이고 주로상의 A점 속에 잘 뛰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를 기존의 4등급의 강자를 저는 주목합니다. 그 마필이 두 마리가 있고요. 바로 외곽에는 10번 한강매직과 12번 오천복이라는 마필입니다. 10번, 12번. 그런데 한강매직이 객관적으로 이 마필이 최근에 걸음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좋습니다. 이 마필이 지원 F타임이 12초 대 양호한 주로 12초 대 직전에 건조한 주로에서도 강편성에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추진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 한강매직이 제가 직전에도 또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파인기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10월 9일 경주를 출원한 다음에 10월 10일 파인기 병력 이슈가 있죠. 12월 17일 경주를 출원한 다음에 12월 20일 파인기가 있습니다. 2월 12일 경주를 출원한 다음에 2월 15일 또 파인기입니다. 걸음은 좋은데 뭔가 결정력이라든가 이 점이 좀 아쉬운 게 이 파행이라는 여파가 계속 이마 앞에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변수입니다. 능력상 경쟁이 좋지만 그러면 남아있는 마필은 발이 12번 오천복이죠. 물론 오천복도 최근에 4등급 경주에서는 이 마필이 뚜렷하게 입상의 경험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출전한 경주가 제가 볼 땐 능력 대비 100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자, 게다가 이제 부담 중에 현재 그린 스파크라는 마필이 무려 56.5죠. 그리고 원평균도 52.5. 승급전이 많은 마필입니다. 승급전. 하이러너도 승급한 다음에 입사행 경험이 없는데 무려 54.5입니다. 오천복이라는 마필이 5등급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절대 약하진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세 번의 경주는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스타트 발에도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거의 능력 대비 제가 볼 때는 100%의 모습은 아니었다.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걸음이 좋았었고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과 거리,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12번 마필도 체중이 불어줘야 됩니다. 이 마필이 예전에 좋았을 때 딱 이때였죠. 508kg 변수는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10kg 이상이 만약에 불어난다. 그러면은 저는 12번 마필을 무조건 이번 경기 놓고 때립니다. 12번 마필 그리고 10번 마필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는 12번 오천복의 체중 체크 이후에 이 마필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기본의 능력을 세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의 능력 대비 52면은 제가 볼 때 너무 좋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체중 체크만 한다라면은 이 마필도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도 이 마필은 파였기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지만 최근에 병력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 12번 마필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후의 마필 중에서는 일단 3번 제다이포스가 그나마 최근 대비 직전의 걸음이 가장 좋았었고요. 특히 직전에도 이 마필은 거의 최선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걸음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3번 마필. 자, 구경주 A급은 10번과 12번이 키를 주고 있습니다. 10번, 12번. 일단은 12번 마필은 현장 체중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10kg 이상이 불면은 정말 좋다. 10번 마필도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4번, 6번. 인기 마필이라서가 아니라 이 마필들이 그나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10번 놓고 가느냐, 12번을 놓고 가느냐. 저는 체중만 불어나면 12번입니다. 무조건 이 마필을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A급 승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A급 승부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맛 3등급 1400m 레이스 두 번째 A급 승부처고요. 이번 경기는 제가 좀 더 임팩트 있게 들어갑니다. 정말
물론 이제 현장에서 여러모로 판단할 필요는 있겠지만 확인할 부분은 있겠죠. 항상 이게 현장 주로 파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분들께서 이런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상 방송을 할 때는 이 마필을 세게 보면서 현장에서는 왜 다른 마필을 놓고 하느냐? 그렇죠. 현장에서 딱 봤을 때 주로가 너무 가벼워서 선행을 나서는 마필이 무조건 꽂힌다라고 본다라면은 그 마필을 추천을 안 드리는 것도 그러면 현장에서의 의미가 없죠. 그냥 이 방송만 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본 예상만 하고 녹음 미리 다 해놓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현장에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부경영마의 소리 태풍이라는 마필은 저는 능력을 세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 마필이 워낙 빠르고 선행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그 경기로 적중을 했습니다. 마필을 놓고 때려서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안고 가는 마필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마필들을 안고 갔었죠.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상태에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 편성에 변수가 없다면 우선 주목할 마필은 3두입니다. 3두의 마필. 이 경주가 A급 승부로 3두의 마필을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를 죽이는 마필은 4번 라운더펄. 이 마필이죠. 이번 경주 이 마필도 일정 부분 인기를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라운더펄이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김정준 기수의 마필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달에 김정준 기수가 기승했을 때 우승을 했고요. 5등급에서 그 다음에 승급을 했고 또 김정준 기수의 기승.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4등급에 또 김정준 기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3등 3등 나쁘지 않았죠. 근데 이번 경주 다비드 기수의 기승입니다. 제가 다비드 기수를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해당 마필마다 승부 기수 호흡이 맞는 기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준 기수가 엄청나게 못 뛰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비드 기수는 1조 마방의 마필의 그동안에 이 다비드 기수가 현재 국내에서 1829전을 뛴 기수입니다. 그런데 다비드 기수는 1조 마방의 마필에 딱 4번밖에 기승을 안 했습니다. 성적을 떠나서. 물론 이제 성적도 준우승 딱 한 번입니다. 거의 생소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라운더펄이라는 마필이 과연 승부가 걸렸나? 이 마필이 준비가 돼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훈련 강도가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직전에 스포 2바퀴를 때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스포 1바퀴도 없습니다. 여러모로 저는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준 기수가 만약에 이번 주에 출전 예정이 없느냐? 아니죠. 이번 경주에 나옵니다. 그 마필이 외곽에도 말해 10번 톱시드라는 마필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27조 마방에 물론 최근에 서울경마 같은 경우는 다 자유기수입니다. 소속주 기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각 마방별로 선호하는 기수 또는 예전부터 기승했던 기수 소위 승부 기수가 있습니다. 소속주 기수는 아닙니다만 승부 기수가 있습니다. 27조 마방의 김정준 기수는 승부 기수입니다. 빅토르 기수, 안토니 기수 못지않게 승부 기수입니다. 이 톱시드와 마필의 또 능력이 3등급에서는 이 마필의 입상의 경험이 있고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마필이 부진했던 이유가 부담 중에 무려 56까지 늘어나면서 본연의 능력 발휘가 쉽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무려 1.5kg가 빠지면서 54.5kg를 짊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3등급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55를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었죠. 이때보다 오히려 등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모로 톱시드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에 주목할 이유가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안장교체, 그러니까 안장교체가 아니라 이 마필도 또 적임 기수가 김정준 기수죠. 23번을 뛴 마필인데 이 중에 21번은 김정준 기수가 탔습니다. 4승 준우승 3회를 다 김정준 기수 호흡을 마쳤습니다. 적임 기수고요. 김정준 기수의 선택이 4번이 아니라 10번 마필이라는 점 또는 톱시드의 3등급의 경쟁력, 능력 그리고 부담의 이점까지 또는 훈련 강도까지 모든 걸 놓고 봤을 때는 10번 마필을 강하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톱시드라는 마필. 능력을 이 마필을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8번 니월만한 마필은 상당히 기대주의입니다. 저는 또 이 마필의 능력을 상당히 좀 세게 보고요. 또한 8주 만에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여파는 8주 만에 나오는 게 물론 이제 직전 경주 치러한 다음에 골마 경기가 좀 있긴 했는데 이거보다는 최근에 니월만한 마필은 어린 마필인데 계속 연투였습니다. 데뷔전 때 우승, 준우승, 우승 그리고 3등급 승급전에 또 준우승. 너무너무 연투가
많았죠. 아무래도 리얼만한 마필이 아직은 이제 갓 4세가 된 마필임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시간을 두면서 이번 경주를 추진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훈련 강도 상당히 흡족스럽게 강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픈 게 아닙니다. 연투 과정 때문에 좀 시간을 뒀고요. 마필의 능력은 상당히 믿음이 가는 그런 전력입니다. 이 마필을 의심할 여지는 저는 없습니다. 8번 마필. 자, 마지막에 이제 바로 5번 MJ 베스트. 이 마필 또한 키를 주고 있죠. MJ 베스트라는 마필이 제가 앞선의 경주 원평퀸이었나요? 원평타운이네요. 이 원평타운 설명드리면서 기존의 해당 구매에서는 강자급인데 한동안 너무 부진했다. 그래서 이 마필이 호전세를 저는 계속 체크를 했고 이번이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MJ 베스트가, 자 여러분들, 이 마필이 지난해 6월달까지만 해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MJ 베스트의 능력을 3등급에서는 무조건 통할 수 있는 마필로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부진한 다음에 이 마필 공백기를 가졌고요. 장기 휴양이었죠. 그리고 1월달에 복귀전이었고 그때 거의 꼴찌였습니다. 그랬던 마필이 직전에 딱 3등을 했습니다. 스피드감도 좋았었고요. 이전에 이 마필이 3등급에서 3등을 했을 때 선행이었습니다. 선행 전개를 펼쳤던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있고요. 최근의 폼을 놓고 보면 예전의 스피드감, 순발력이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이고, 저는 제가 이 직전에도 이 마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보여줬어야 됩니다. 인기순위 12위의 마필이 현재 3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 좀 팔립니다. 자, 저는 이 점이 좀 아쉬웠고요. 조금만 보여줘도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강하게 누릴 수 있는 찬스인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팔린다고 해서 팔리네, 배당 없네, 그러진 않습니다. 노려야 됩니다.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MJ 베스트 호전된 모습이라면은 이번 경주 주목해야 됩니다. 최근 대비 이 마필이 호전세를 딱 보였을 때 스포 2바퀴, 1바퀴, 4바퀴 확실하게 훈련 패턴이 달라졌죠. 제가 자꾸 이 바퀴 수를 말씀드리는 게 그냥 각 마방에서 스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강도 높게 그냥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렇게 뛰는 게 스포인데 이유 없이 이렇게 숯불을 4바퀴, 마필의 체력 소모를 하면서 4바퀴를 돌리진 않습니다. 뭔가 마필이 좋아졌거나 아니면은 의지가 있거나 이 훈련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마필의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훈련을 이렇게 강도 높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숯보 몇 바퀴 몇 바퀴 몇 바퀴입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마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4번 마필, 물론 이제 2위의 마필들은 3번 그레이토라는 마필, 저는 이 마필의 능력도 일단 높게 평가를 하고요. 3번 마필. 근데 우선적으로 저는 3대의 마필이 너무너무 강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4번은 제가 안 된다 말씀드렸죠. 자, 8번 리얼마, 10번 톱시드, 5번 MJ 베스트. MJ 베스트는 현금에 검증된 능력 마필인데 훈련 강도 또는 최근에 호전세 뚜렷하다. 리얼마 최근에 상세 너무너무 뚜렷하다. 톱시드 김정준 기수의 기승에 마찬가지로 이 마필이 감량까지 현금에 검증된 마필. 이 3대의 마필이 여러모로 이번 경주 톱니바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 8번, 10번을 일단은 강력하게 보고요. 강력하게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 안고 한다라면은 3번 그레이토라는 마필이 그나마 가능권에 들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5번, 8번, 10번 3번 마필을 주목할 수 있는 제10경주 A급 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마지막 승부처이자 A급 마지막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11경주. 제가 이 부경경마, 금일경마 했죠. 마지막 경주에 제가 적중을 하긴 했습니다. 방어 적중이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승부처였고요. 그 경주를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경주는 제가 이 로드2V라는 마필 또는 강서자이언트라는 마필 현장에서 축을 놓고 가겠지만 저는 일단은 로드2V로 놓고 때렸습니다. 우승을 했죠. 놓고 때리겠지만 일단은 압축이 되고 적중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는 1번 마필이 여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승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경주가 마지막 8경주 승부처고요. 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주도 충마에 따른 선택은 최종적으로 제가 현장 주로라든가 여러 부분을 확인해서 결정하겠지만 일단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안고 갈 복병 마필까지. 금이경마 마지막 경주도 로드투비라는 마필이 복병 마필이었죠.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12경주. 우선적으로 먼저 제가 마번을 먼저 공개를 합니다. 저는 10번, 9번, 7번, 그리고 2번. 이 4대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이번 경주를 준비를 합니다. 현재 인기 순위는 9번, 5번, 10번, 3번이 아주 정확하게 팔립니다. 9번, 5번, 10번, 3번. 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10번 글로벌 삭스와 9번 마이티탑이죠. 일단은 이 뒤의 마필은 저는 능력을 세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0번 글로벌 삭스의 능력을 저는 좀 더 세게 인정하고요. 근데 역시 안토니오 기수가 최근에 너무 좋죠. 이게 상승세가 너무 뚜렷하고 특히 10번이 오수철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일단은 능력은 10번이 좀 더 세다. 10번 마필 10번이 능력은 좀 더 세고 근데 안장은 9번이 좀 더 유리하다. 일단은 이 뒤의 마필 안고 갑니다. 이 뒤의 마필 여기에 말해 7번 장산포에버인데 물론 이제 16주 만에 나오고 훈련이 좀 약한 게 여러모로 변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행이 너무 편합니다. 이거는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냥 장산포에버가 그냥 이거는 그냥 잡고 선행입니다. 물론 황금 럭키라는 마필이 간혹 기습을 펼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최근의 폼이라면은 선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또 공교롭게도 다비드 빅토르 외국인 기수라면은 장산포에버의 선행을 방해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제가 볼 때 장산포에버가 액면으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편한 선행이라면은 이미 앞선에 1800m 레이스까지는 입상의 겸 있는 그런 거리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마필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공백했긴 합니다만 주임사 때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탄력감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7번 마필. 그리고 키를 죽이는 마필. 물론 이제 5번 베스탑. 제가 이 마필 여러분들 현장에서 저는 이 마필 추천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때 너무너무 아쉬웠던 경주였는데 제가 그때 베스탑을 봤던 이유는 뭐냐면 이 경주가 그때 사련이 퍼스트라는 마필이 아마도 대상경주 그랑프리 치러난 다음에 아마 첫 경주였죠. 저는 이 사련이 퍼스트를 능력을 세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편성을 놓고 봤을 때 오래 함께 하자라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선인형 마필이 팔리는 여건이라면은 자 이거는 무조건 추입이 통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이 베스탑이었습니다. 단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이 마필이 월등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 딱 그런 편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을 추천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베스탑이 무려 55를 짊어지고 입상에 도전하기에는 만만한 편성이 아닙니다. 제가 직전에 추천을 들어봐서 알기 때문에 이 마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만만치는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주목할 마필은 바로 이번 센스제이죠. 물론 센스제이가 7세 마필이고 15주 만에 나오는데 1년의 과정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은 이 마필이 지난해 1월달이었습니다. 이때 이 마필이 3등급 신분에서 조한별 기수의 기승에 2등급 경주에 점핑 출연해가지고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2월달에 본연의 3등급 레이스에 나와가지고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 승급을 했죠. 2등급 승급전에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추임력으로. 이 세 번의 경주가 1년의 경주가 다 조한별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조한별 기수. 그리고 난 다음에 워낙 조시가 올라오다 보니까는 5월달에 이 마필이 YTM의 대상 경주 치릅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위너스맨, 행복왕자, 샵노커, 루킹고, 킹 오브 더 매치, 문학타이거, 터치스타맨, 문학치포 다 1등급의 최강자급이었습니다. 이 경주에서 센세이라는 마필이 7등을 했습니다. 못 뛴 건 아니죠. 그때도 조한별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그런데 그러나서 이제 7월달까지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집니다. 7월달 이후에 10월달 그리고 11월달 경주를 치르고 완벽하게 부진했죠. 그 다음에 15주 만에 이번에 나옵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센스제이가 이 1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마필은 2등급에서는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절대 만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센스제이 절대 이 마필 능력은 저평가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 대비 이 마필이 직전에도 이 마필 훈련이 스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스포 훈련 3바퀴를 돌렸고요. 제가 7월 이전에 기승기수로 말씀드렸죠. 이 센스쟁이는
조합별 기수가 정말 알고 타고 잘 탑니다. 최근에 정정이 박은웅 기수였는데 전격적으로 이번 경주 조합별 기수의 기승입니다. 조합별 기수가 이마필에 7번 타서 우승 1회, 준우승 2회, 이 외에도 대상 경주 때도 정말 잘 뛰었고요. 그리고 훈련 강도가 높아졌고 11월달 이후에 파행기 없습니다. 주로를 봐야 되겠지만은 이번 경주가 제가 장상포의 발언을 마피로 안고 가는 이유가 선행이기 때문에 그냥 안고 갑니다. 그런데 이 편성은 실질적으로 선행 강자가 없습니다. 장산포에버, 황금넣기 그렇게 강한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추입이 통하는데 추입이 통하는 여건이라면은 센생이가 절대적으로 이번 경주 저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필 복병마로 주목을 하겠고,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2번을 놓고 갈지 아니면 능력 마필인 9번이냐 또는 10번을 놓고 갈지 또는 선행력 마필 7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합 내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 또한 2번 마필이라는 복병 마필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승부가 된다 라는 판단이 저로서는 강하게 됩니다. 베스탑은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번 수리수리 마필도 이미 마이티 팝한테 계속 졌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졌던 마필입니다. 글로벌 삭센터도 안 됐던 마필입니다. 이미 능력 비교가 확실한 상위 등급 네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의 끝 10번과 9번 마필의 능력을 일단 인정하고요. 그리고 선행 나설 수 있는 7번, 최고의 보병은 2번 센스제기. 아직은 7세 마필인데 아직은 한 번은 더 할 수 있다. 이번 경주 평균 나이가 거의 6세 마필 이상입니다. 5세, 6세, 7세 마필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센스제기가 그렇게 고령도 아니네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A급 승부 확실하게 한번 금요경만 이어서 적중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반부에 왜 제가 이렇게 승부가 연달아 준비되어 있는지 노려볼 만한 레이스가 많이 있고 공략 가능한 또는 힘이 실어볼 수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주들을 다 승부로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서 한번 최적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서울 1호 경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오전장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배당도 많지가 않은 그런 하루고, 그리고 거의 능력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전반부에는 제가 적중에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적중을 꾸준하게 하면서 갈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제 예산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플랜을 또 짜실 텐데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가볍게 임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후반부를 누리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 근데 오늘 중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당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인기 마필도 눈에 띄고요. 그 마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하시면서 현명한 판단 속에 최고의 성과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목표 6월달 안에 1000분 꼭 달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호 경마 여러분들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